기가은비 기술과정을 부탁해.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비타민에 대해 공부할게요. 비타민 광고를 참 많이 해요. 비타민이 몸에 필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하죠? 오늘 수업을 통해 알아봅시다. 비타민은 에너지를 내진 않지만 몸 안에서 다른 영양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에너지를 내지 않는다는 뜻은 칼로리가 0이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 그림을 보세요. 내가 도와줄게. 건너가. 다른 친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이 다리가 없다면 여길 건너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타민이 없으면 다른 영양소가 작용할 수 없어요. 구멍난 보트처럼요. 비타민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따라서 비타민은 적지만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은 종류별로 결핍증과 과잉증이 있어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과일, 채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 달걀, 생선에도 비타민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때문이죠. 자세히 알아봅시다. 비타민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어요. 먼저 수용성이란 물 숫자에 녹을 용자를 써서요.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비타민 본 적 있으세요? 물에 녹으면서 보글보글 탄산 같은 거품을 내는 거예요. 발포 비타민이라고 해요. 이런 비타민이 보통 수용성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용성은요. 지방에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즉,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어요. 여러분, 당근을 조리할 때 생각을 해보면 김밥용 당근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사용해서 볶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지용성 비타민인 A가 기름 때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둘은 저장 방식도 달라요. 사용하고 남았을 때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저장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여러분, 비타민 음료를 잔뜩 먹고 화장실 가서 소변의 색깔을 본 적이 있나요? 유난히 노랗죠. 그 이유는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들이 배출됐기 때문이에요. 몸 안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반면에 지용성 비타민은 간,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 안에 축적돼요. 동물의 간이나 지방을 먹었을 때 특히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죽기도 해요. 독성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럼 지용성 비타민부터 공부해 볼게요. 지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지만 우리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비타민 A와 비타민 D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로 사용돼요. 그리고 시력 건강에도 관여를 합니다. 멀리 보이는 저 풍경이 잘 보여야겠죠? 비타민 A는 망막에서 신경으로 신호가 전달될 때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눈의 세포들이 성장 분화될 때에 관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이 부진합니다.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에 시력에 이상이 생겨요. 우리 눈엔 간상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야간 시력을 조절해요.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밤에도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놉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야맹증이라고 해요. 밤에 맹인이 됐다는 뜻이죠. 사진을 볼까요? 왼쪽이 정상 시력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차차 어둠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보이게 되죠. 반면에 야맹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해당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급원식품이라고 해요.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이란 뜻이죠. 비타민 A의 급원식품으로는 간, 달걀, 당근,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는 뼈와 치아 건강에 관여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어야 해요. 이 칼슘과 인의 흡수와 이용에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또한 치아도 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과 인을 축적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또한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생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해요. 여기 여성을 보세요. 햇빛을 받아 비타민 D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구루병은 아기 때나 어렸을 때 발생하는 증상으로 굽는다는 뜻입니다. 뼈가 약해져서 휘어지는 증상이에요. 비타민 D가 충분히 칼슘을 뼈에다가 축적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어른에게 생긴 질병이 골연화증이에요. 골, 뼈가 연해졌다는 뜻이죠. 뼈가 약해져서 생겨나는 증상으로 골절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이 생겨요. 골, 뼈에 다공, 구멍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는 뼈 조직이 약해졌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그걸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경우가 생겨요. 노인의 경우 많이 발생을 하죠. 비타민 D의 급원식품으로는 달걀 노른자가 있습니다. 흰자 말고 노른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버섯, 생선, 우유 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외국은 선탠을 즐기는 문화가 있죠.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광욕을 즐기지도 않고 최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하면서 더욱 합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주사를 통해서 충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하루 15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배웠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설문지로 배운 내용 점검하기. 설문지의 문제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시다. 총 4문제고요. 모두 객관식입니다. 설문지 1에서 4번 문제입니다. 맨 처음에 학번과 이름을 적는 문항이 있으니 꼭 적어주세요. 과제를 다 했으면 해야 할 일. 마지막엔 꼭 완료로 표시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과제를 보시면 이렇게 완료로 표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꼭 누르셔야 제출한 학생으로 처리됩니다.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댓글이나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기 선생님 메일 주소를 띄워놨으니까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비타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비타민별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